안녕하세요. 바스켓볼 다이제스트의 세븐멜로입니다. 오늘은 NBA 출신 1옵션 용병 소노의 네이선 라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203cm, 115kg의 빅맨으로 NBA에서 3시즌 동안 벤치로 뛰다가 G리그, 중국 리그를 거쳐 이번에 소노에 오게 되었습니다. NBA에서는 10분 이상의 플레잉 타임을 부여받지 못해 스탯으로 평가하기가 애매하지만 G리그와 중국에서는 25분 남짓의 플레잉 타임을 부여받았기에 여기에서의 활약상을 고려해서 이 선수에 대해 판단해봤습니다. 일단 KBL에서 외국인 선수에게 필요로 하는 자질은 다양한 공격 루트에서 볼륨을 뽑아주면서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서 포지션을 지키고 추가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포스트업, 높은 위치에서의 페이스업은 1옵션 용병에게 필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이 탑에서 딜레이 액션으로 3점, 핸드오프, 드라이브를 하는 것 정도라고 봅니다. 나이트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다 할 줄은 아는 선수고 리바운드 능력이 준수하기 때문에 1옵션 용병으로서의 기본 조건은 잘 갖춘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박스아웃이 좋아서 리바운드에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시즌간 경기당 25분 남짓을 뛰며 7.7개, 7.1개를 잡아줬고 풋백 득점이 전체 포지션의 16.5%를 차지하는 만큼 수비 리바운드와 공격 리바운드 참여에 모두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이정현, 캔바오, 이재도 등이 수많은 외곽슛을 던질 소노의 공격과도 나름 잘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다양한 공격 옵션에 비해 공격의 효율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나이트가 포스트업이나 투맨 게임에서의 롤맨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탑에서 볼을 잡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주로 핸드오프를 하거나 3점을 던집니다. 그런데 탑에서 3점을 많이 쏘는 것에 비해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효율은 KBL의 오누아쿠, 해먼즈와 비슷한 효율인데 조금 더 많이 던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 선수가 G리그에서는 23-24 시즌에 캐치앤슛 PPP가 1.36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DB의 앨런슨처럼 슛 레인지가 길어서 스페이싱을 넓게 제공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노에서 이 선수가 캐치앤슛을 던지기보다는 안에서 해줘야 할 역할이 더 많다고 봅니다. 또한 나이트는 기동성은 나쁘지 않지만 수직 점프가 모자라고 탄력이 좋은 스타일은 아니며 첫 스텝을 길게 빼는데 능하지 못해서 아이솔이나 캐치앤드라이브 상황에서 드라이브 성공률도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자신이 퍼스트 스텝으로 수비를 직접 뚫는 것보다는 핸드오프 페이크를 써서 돌파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 핸드오프 페이크 하나만큼은 NBA에서도 잘 먹혔는데 탑에서도 3점 라인 안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퍼리미터 오펜스가 좋은 핸들러들과의 합이 좋을 것 같은 이유가 바로 나이트의 핸드오프 그리고 핸드오프 페이크 능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3점이 들어가지 않고 개인 돌파 능력도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투맨 게임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핸드오프 상황에서마저도 그다지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소노의 핸들러들에게 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포스트업의 경우에도 훅슛과 레이업이 전부 30%대라 골밑 마무리, 손끝 감각 자체가 다소 아쉬운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트는 페이스업, 포스트업 전환 자체가 부드럽고 포스트업 스텝이 준수하며 양손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두 손 다 효율이 좋지 않고 빌로우 림 플레이어라서 스텝이나 핍업 같은 것 때문에 많이 찍혀도 성공률이 좋을 줄 알았는데 이건 상당히 불안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노가 어차피 리그 탑급 가드진을 보유하고 있고 이정현과 캔바오의 공격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트와의 투맨 게임 이후 계속 롤맨에게만 넣어주거나 엔트리 패스를 넣어주고 포스트업만 시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약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1옵션 용병의 골밑 마무리와 포스트업, 드라이브 능력이 좋지 않아 쉬운 득점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소노가 딜레이 액션에서 나이트를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면 캐치앤드라이브보다는 핀다운 스크린 이후 골밑으로 컷하는 것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올해 중국에서는 컷 효율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작년에는 괜찮았고 드라이브가 다 아쉽기 때문에 깔끔하게 받아먹게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또한 이 선수가 절대적인 어시스트 개수에 비해 동료를 봐주는 것이 좋은데 탑에서 코너에 있는 슈터를 찾거나 골밑으로 컷인하는 동료를 보고 특히 숏롤 상황에서의 디시전 메이킹이 준수합니다. 직접 마무리하는 효율이 떨어진다면 패스로 팀 공격을 풀어가주면서 리바운드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포지션을 늘려주는 데 기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트가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의 해결사 능력은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기동성은 괜찮아서 트랜지션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굿팀 패스나 스틸 이후 혼자 달려서 공격 마무리하는 장면도 꽤나 볼 수 있을 거고 23-24 시즌에는 PPP가 1.1, 24-25 시즌에는 PPP가 0.92로 효율 또한 준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비는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보이는데 일단 투맨 게임 수비는 준수하다고 봅니다. 최근 오카포 영상에서 오카포의 핸들러 견제를 전혀 하지 않는 지나친 드랍 수비와 달리 핸들러에게 적극적으로 해지를 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핸들러와 스위치되어도 반응이 괜찮습니다. G리그에서도 픽앤롤 상황에서 상대 핸들러 PPP가 0.82였고 올해 중국에서도 픽앤롤 핸들러 득점은 잘 제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G리그에서는 상대 롤맨 PPP가 1.13으로 오히려 상대 롤맨에게 쉬운 득점을 꽤 허용했는데 올해 중국에서는 그 부분도 꽤 개선이 되었습니다. 사이즈로 인해 엘리트 림 프로텍터라고 하긴 아쉽지만 림 프로텍팅과 블락 능력도 준수합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핸들러에게 강하게 해치를 나가거나 아예 스위치를 해서 수비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소노의 앞선 수비 사이즈를 고려해봤을 때 이러한 수비가 메인이 되는 것은 다소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프볼 상황에서의 클로즈아웃 수비는 아쉬워서 상대에게 쉬운 캐치앤샷 찬스를 줄 때가 많았습니다. G리그에서도 상대 캐치앤슛 PPP가 1.19로 좋지 않았는데 올해도 이 점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클로즈아웃 수비는 슈터에게 뿐만 아니라 스트레치 빅에게도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선수는 해결사 유형의 1옵션 용병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G리그와 중국에서 모두 UCC%가 20 미만으로 프로 와서는 자신에게 몰아주는 농구를 한 적이 거의 없는 선수고 쉬운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옵션들의 효율이 좋지 않으며 외곽슛도 뛰어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클러치 상황에서는 이장현과 캔바우의 샷크리팅 능력에 의존하는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신 핸드오프 상황에서의 공격 전개 능력과 숏롤에서의 좋은 디시전 메이킹으로 인해 유기적인 공격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소노가 뛰는 농구를 한다면 적합한 스타일로 보입니다. 수비는 괜찮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투맨 게임에서의 롤맨 핸들러 수비가 모두 준수하고 클로즈아웃이 아쉽긴 하지만 이 약점은 G리그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곽슛이 약한 KBL에서는 좀 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